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출시됐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는 이렇게 쿠팡이 밀리는 걸까요? 대부분 혹평의 사유는 기존 스마트 스토어와 다를 게 없다.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수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광고 매출 기반의 회사입니다. 이런 지면들은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노출만으로도 큰 돈을 버는 네이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쇼핑 앱을 출시하며 기존 유저들의 트래픽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매출을 일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워링크를 비롯한 검색 지면의 광고 매출은 이전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이버는 AI에 집중, 그리고 네이버 이외 트래픽을 오픈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 AI 집중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엔진 경쟁사인 구글보다도 쇼핑 플랫폼 경쟁사인 쿠팡보다도 강력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가 쌓아온 정보성 컨텐츠의 힘입니다. 사실 플러스스토어 이전에 최근 블로그 업계에서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가 저품질 블로그를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AI로 쓴 컨텐츠 블로거들이 미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이버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로 본인들이 가진 정보성 컨텐츠의 힘을 통해 경쟁사로부터 우위를 서기 위한 전략이고,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돼야 소비자에게 물건을 추천할 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쿠팡에게 뺏긴 커머스 매출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쇼핑 플러스 앱 출시 이전부터 포유 노출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결국 AI 기반의 제품 추천은 쿠팡보다도 구글보다도 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이외 트래픽을 오픈하는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꽤 오래전부터 크리에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가 블로그 기반의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인스타, 유튜브 등 본인들의 채널 외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쇼핑 커넥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고, 이는 이번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변경에도 고스란하게 반영됩니다. 메타나 유튜버 등에서 네이버 랜딩 페이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 정의 채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는 픽셀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메타나 유튜브 등에서 광고를 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 광고의 꽃은 리타게팅인데요. 보통 소비자가 광고를 한 번 보고 사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이상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리타게팅인데, 네이버나 쿠팡 등의 플랫폼은 보통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사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래픽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적어도 쿠팡과 다르게 네이버는 이런 정보를 엔티 파라미터를 통해 데이터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리타게팅은 불가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광고 소재로 어떤 매출이 나왔는지는 알 수 있었죠.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 외부 마케팅에 대해 더욱 관대한 네이버의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마케팅을 열어둔다는 것은 그 플랫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팡은 이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쿠팡에 존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정보 등의 데이터 결과값을 안다면 추후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다가 자사몰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버는 그동안 브랜드 스토어를 비롯한 브랜드 관리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이번 앱 출시는 이것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쿠팡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쿠팡은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본인들의 PB 상품으로 만들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셀러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템 위너 등의 시스템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방향성은 애당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셀러가 어떤 선택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브랜드가 되는 셀러를 선택했습니다.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리나 테무 등이 출시됐을 때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열광했으나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죠.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본 분들은 알다시피 굉장히 포장 상태와 청결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포장되고 도착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감동, 그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당장 저 같아도 알리나 테무에서 싸게 산 제품은 잠깐 사용하다 말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내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고, 단순히 저렴한 원가의 제품을 비싸게 파는 스킬만이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이버의 이번 변화는 브랜드를 만들고 자사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변할 때 나오는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쇼핑 지면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이전처럼 트래픽 등의 이슈가 있는 순위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AI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것은 리뷰가 적은 초보 셀러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송에 대한 경쟁도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텐데요. 제가 배송해 드릴 수 있는 팁은 최대한 단일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액세서리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볼게요. 아이폰 12부터 16까지 기종이 총 20가지가 됩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색상이 5개라고 한다면 총 100가지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두 물류에 넣는다. 품절 이슈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의 경우 1개, 2개, 6개, 10개 등 세트 단위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실제 내가 제조해야 하는 상품은 1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건강식품을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단일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낮은 원가에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아야죠. 이런 제품을 판매해야 네이버나 쿠팡에서 추구하는 물류 배송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네이버의 이런 변화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셀러에게 더욱 긍정적인 플랫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AI를 더욱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이고, 본인들이 가진 정보성 컨텐츠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리뷰가 적은 초보 셀러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점에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이버는 앞으로 외부 마케팅에 더욱 관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를 비롯한 메타, 유튜브,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외부 마케팅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와 자사몰 기반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셀러와 쿠팡 위주의 판매 셀러,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제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영상으로 더욱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구독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